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시설로 인해서 고객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인분들이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좀 편리할 것 같다 하는 위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좀 고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회의 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는 거니까요. 오늘 닭살 가는데 귀한 시간만큼이나 좀 더 귀중한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가지고 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나중에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는 데 있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여기 우리 시의 지속가용 도시가에 우리 김대현 주사 오늘 참석했고요. 인사. 그리고 우리 저희 도시행준 센터 산성대로 담당 코디네이터 남동호 코디네이터 저기 뒤에서 저기 뒤에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운 우리 임지우 코디네이터, 네, 그리고 우리 용역을 수행을 해주고 참 착실히 먼 데서 참 멀리 와서 착실히 잘 수행해주고 있는 체험학습협회 한지아 사무처장, 네, 우리 중간에 계신 분 이은영 본부장님, 이은영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기서 주민분인 척해서 한 명이라도 나오게끔 하려고 하시는. 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일단은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요. 돌아가면서 우리 회장님들께서 쭈루룩 해서 한번 인사 말씀 해주시죠. 먼저 그러면은 우리 천상철. 반갑습니다. 저는 종합상가상인회 회장 천성철입니다. 오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견학가는 걸 무척 기다렸는데 마침 끝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생 사업이 잘 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회장 김한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견학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중앙지하상가와 주변의 조합시장, 성호시장을 대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가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웰빙 인디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시장 매장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는 안 살지만 이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게를 운영하러 왔을 때는 기대를 갖고 왔어요. 진짜 사람이 홀복을 해서 가면 여기 오는 때보다 이게 샤넬샵이라든가 백화점식으로 고객분들 때문에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상인으로서 뺏기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오늘 가셔서 이렇게 재생 사업이 준비가 되어서 큰 기대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남중앙지하상가 ING 가방을 운영하고 있는 남세희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세운상가 체험을 통해 저희 지하상가는 물론 그 종합시장 그리고 그 성호시장 모두가 함께 연계해서 좋은 그 상가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가상인회 감사를 맡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신흥상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상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인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주민들과의 상인과의 소통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개발됐을 때에 그 아파트 주출입료가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가의 발전에도 굉장한 영향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분들과 그 주민들 간에 서로 원활한 소통과 그리고 주민들이 과연 좋아하는 소비하고 싶은 상가는 어떤 상가냐 그런 거를 서로 얘기를 하고 나누면서 오늘 그 세운상가를 가서
문제점이나 그런 거를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세부장 연구를 하고요. 열심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중앙대상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 정미연입니다. 사실 저는 성남 거의 토백이에서 살고 강사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성남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이렇게 좀 상생하며 살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하면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상사 말고 협의하면서 소통하면서 해야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시장에서 온 상인 최민성입니다. 저도 성남의 어떤 그 산성도로 그 도시 재생에 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출석률 100%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저희 그 산성대로 그 재생, 도시 재생이 어떻게 되는지 쭉 지켜보고 관심 갖고 저희가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모시장 김현성입니다. 세원상가를 겨냥을 통해서 우리 생성대로 도시재생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가는 그 세운상가는 그 예전부터 우리 그 서울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상가로 알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아마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한테 큰 아마 그 좋은 어떤 제안을 해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셔서 좋은 거 많이 보시고 또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활기차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우리 임초로 국장님이 그래도 저희 센터에서 해드릴 말씀을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얘기하는 과정에 저희가 지금 나름의 우리 산성대로와 관련된 어떤 키워드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상생이라는 부분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역민의 소통이라든지 그리고 상인분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서비스 질에 개선 부분들도 잠깐이나마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거는 유대 사업에 꼭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많은 참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유대 사업의 선정을 통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인해서 이후의 연계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힘을 보태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시는데 약 1시간가량 차가 좀 막히니까요. 약 1시간가량 소요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계신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좀 조그만 담소 나누시고 가시는데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딱딱한 강의는 아니니까 말씀 들으시다가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편하게 강의 들으실게요. 여기 세운상가 다 처음 와보셨나요? 전에 와보신 거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실 연배를 보니까 세운상가 옛날 시절을 전부 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사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세운상가의 뜻이 세상의 비밀을 다 보이는 곳이거든요.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오늘 여기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운상가가 도시재생 사업을 한 지가 2015년부터 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코디네이터 해가지고 6년째 하고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재생사업 같은 거 오래 하면 공무원들도 중간에 많이 바뀌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고인 분들이에요. 지금은 여기 도시재생 하고 있는 공공네트워크라는 회사의 상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일단 여기 세운상가 오셨으니까 이따가 투어 하시면서 돌아보실 텐데, 이 세운상가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이 어떻게 되겠나 이거 한번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지리도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불쑥불쑥 적어놨는데, 지금 선생님도 오신 차 버스 내리시는 데가 여기 종로대로고, 여기 끝에 있는 종로대로, 그리고 광장 지나서 오셨잖아요. 거기 이제 다시대형 광장이라고 해서 옛날에 거기에 상가가 있었어요. 상가가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때 철거하고 광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광장 지나서 지금 여기 세운상가 가동이라고 되어 지금 세운상가 가동에 계신 거예요. 원래 세운상가 가동이니까 가동도 있을 것 같잖아요. 옛날에 이 다시대형 광장이 있던 건물이 현대상가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세운상가 나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동나도 이렇게 있는 거고, 청계천 건너면 청계상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림상가 있고, 을지로 건너면 삼풍상가 있고, 호텔 피데 있고, 신성상가 있고, 분영상가 있고, 충무로까지. 이렇게 네모박스 천원도시, 지금 세운상가 도시재생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은 양 옆으로 뭐 2구역, 3구역, 6단, 1구역 이렇게 써있죠. 주변의 8개 지역까지 포함해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여기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다. 오늘 아마 투어하시면서 돌아보실 곳은 이 건물 위주로 보시게 될 거고요. 지금 공사도 건물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중에 만약에 세운상가 한번 갔다 왔으니까 여기 도시재생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건물 있는 데는 도시재생이 많이 끝났고, 지금 여기 2구역, 4구역, 3구역 이런 데 있죠. 주변에 있는 데. 이런 데들이 이제 또 새롭게 여러 가지 재개발도 하고 도시재생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또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재개발한다고 아파트도 지금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어하시면서 옆에 어떻게 돼 있나 보시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무슨 뭐 일제 강점기 때 있던 건물가 있고, 또 그 옆은 막 아파트 되고 있고, 되게 재밌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운상가 도시재생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운상가 역사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이제 처음에는 소개공지라고 해가지고 일제 강점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막 여기 막 폭격 맞고 그랬잖아요, 서울이. 그럼 이제 당시에는 목적을 많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폭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일부러 공터를 넣어가지고 도시 전체가 불타지 않게 해준 것을 소개공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세운상가 터도 굉장히 넓잖아요. 아까 지도 보셨지만 1km 거리거든요. 1km 거리 굉장히 큰 건물이 쫙 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큰 공터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소개공지라고 해서 여기를 크게 비워놨었기 때문에 그런 공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상경하신 분들이 여기 유업학 탄전촌을 한때 형성을 했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많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여기를 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67년에 세운상가라는 건물을 짓게 되는데, 저는 사실 여기 세운상가 처음 와보고
서울에서 뭐 아까 보였지만은 7개 건물 쫙 있는, 그래서 이게 그 세계 건축사로 봐도 이 시대에 이런 건물을 진 사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세계 건축사에서도 굉장히 세운사가 지어졌을 때는 여기 굉장히 고급 건물이었어요. 일단 돌아보시면 이게 막 지금은 난간도 막 부스러지고 굉장히 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당시만 해도 무슨 국회의원, 연예인, 뭐 조직폭력과 주목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기능은 거의 없어요. 오피스텔을 막 쓰고 계시고, 어쨌든 굉장히 고급 건물이었고,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는 전자상가로 바뀌어가지고 아마 여기서 전자제품 그냥 왕년에 이제 사고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때 이제 전국의 전자제품 사례, 그게 이제 용산 전자상가 생기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90년대 역사가 길어요. 90년대부터 장사가 안 됐으니까 거의 20년 이상 여기가 좀 침체기 들어섰던 거죠.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오히려 IMF 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뭐 괜찮았는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거 건물은 너무 크고 장사는 안 되고 점점 건물은 낡고 이러니까 이제 건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때 여기를 이제 싹 밀고 공원 녹지화한다는 계획을 최초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혔는데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던 이 건물이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내보내려면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이 보상금을 충당하려면은 아시겠지만 건물을 높게 되어가지고 용적을 높게 해가지고 그 대금으로 이제 보상금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원으로 다 할 수 없고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종로 맞은편 거리 보면 종묘가 있지, 종묘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뭐냐면 세계유산 맞은편에 있는 건물은 16층 이상으로 못 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상금을 주려면 건물을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그 비용을 많이 충당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높게 못 올리게 되니까 이게 수익 자산이 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민간 영업사들이 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오세훈 시장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시장 정책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계신데, 따져보면은 오세훈 시장 때 이미 이게 이제 수익 자산이 안 맞아가지고 정말 허무는 만드는 걸로 계획을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이 와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그냥 승계해서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다가 도시에 진행하게 된 거죠.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200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막 재개발 할까 말까 먼저 왔다 갔다 하다가 2015년쯤 돼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기로 하고 여기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이런 지나간 과정들이 밖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세운상가에 왔을 때 2015년에 도시재생 한다고 이제 회사에 수집해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오면 이제 저희는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도시재생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사장님들 화가 다 이만큼씩 나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씩 나가지고, 보통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 계시는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은 그런 사람 얼굴을 봐서 반가워해 주시는 분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쁜 승질부터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냐 여쭤봤더니, 이게 이제 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재개발을 할까 도시재생을 할까 말까 이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사장님들 지쳐버립니다. 서울시가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천사를 된다고. 원래는 그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여기가 이제 갖다 딱 밀고 새로 짓는 걸 할 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아까 말씀
아까 광장에 상가 하나 있었잖아요. 맨 앞에 상가 진짜 부셨어요. 철거하려고. 맨 앞에 상가 진짜 철거해서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야, 이 세운상가 진짜 철거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건물 관리를 안 해도 지금 다 부실 거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래된 건물이 점점 더 낡고 여기는 사람들 장사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정책을 바꿔가지고 도시재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와가지고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 설득하고 도시재생하면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그 과정이 또 굉장히 길었습니다. 뭐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또 여기가 왜 쇠퇴가 됐는지 만약에 도시재생을 하면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검토한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졌고요. 저희가 이제 최초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은 여기가 과연 무엇이 좋을까? 과연 괜찮을까? 뭐 가능성은 있나? 이런 걸 생각하다가 이게 제일 그래도 세운상가가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서울 시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동업지역도 요새는 서울에 하도 주택이 모자라니까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 나와가지고 중공업지대 다 없애고 여기다가 아파트 지으면 다 해결됐다 이런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중공업지역이 이런 데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여기 이제 기술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서울의 제조업 지역이 있는 것이 도시 경쟁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세운상가도 옛날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은 세운상가에서 무슨 로켓도 만들고 뭐 마지막에도 만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 바퀴 돌면은 여기 온갖 제조 뭐 용접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품 다루는 분들 이런 분들 다 계시는 데가 세운상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대기업들은 사실 세운상가를 많이 활용은 안 하고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이 뭔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가지고 요거 만들면 괜찮겠다 했는데 이제 만들어 볼 만한 곳이 서울 시내에 거의 세운상가밖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딱 들고 가서 요 가게부터 요 가게까지 한 바퀴 쭉 돌면은 시제품화를 딱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요 작업이 생각보다 이제 쉬운 게 아니라서 실은 우리가 이제 막 중소기업 육성해야 된다, 소상공인 살려야 된다 이럴 때 새로운 시도가 실험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세운상가다. 이거에 서울시가 착안해가지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차 산업혁명까지 했고 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냐? 저도 이게 문과 나가지고 이 산업혁명이 좀 어려웠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요새 우리 가구도 요새 DIY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인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이 세운상가다. 그런 점을 착안해가지고 서울시가 여기 이미 옛날 기술자들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약간 부족하니까 기존에 계신 기술자분들은 계시고 여기 이제 새로운 사람들, 젊은 창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콜라보에서 조인하면은 뭔가 임팩트가 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에 기술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들이 이제 세운상가 보고 가셔서 여기 이제 여러 과정들이 섞여 있고 핵심적인 것만 세운상가 도시재생은 어떻게 하고 있냐? 나중에 집에 가서 자랑하시려면 세 가지만 딱 기획하시면 돼요. 세운상가 세 가지 모토로 도시재생을 한다. 산업재생, 노인재생, 공동체재생 세 가지로 하는데 산업재생이 제가 금방 말씀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지역을 되살려본다는 취지인 거고요.
보행재생은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림 잠깐 떠올리시면은 이 서울의 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동서로 많이 가요. 한강 때문에 그래요. 한강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제 보행이나 이런 건축 이런 쪽은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 따르면은 이 동서충만 아니고 남북으로도 이게 길이 뚫려 있어야 이 도시가 활성화가 된다는. 근데 세운상가가 지금 이 남북으로 이렇게 쭉 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따라서 길을 내면은 보행도 활성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 인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 제일 많이 소개되고 이런 거는 이 보행재생인데 여기에 지금 서울시가 1,00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투어하시다가 보시면은 2017년까지 저희가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단계 구간은 2017년에 길이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다 걸어보실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내년 초 예정으로 나머지 구간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길이 다 뚫리면요 여기 종로에서부터 저기 남산 있거든요. 종로에서부터 남산까지 시도도 안 걷는 거 쭉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성이 됩니다. 서울시한테 그런 걸 기대하고 길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공동체 재생은 아마 이제 오늘 오신 사장님들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장사가 잘 안 되면은 공동체도 많이 훼손이 됩니다. 여기 세운상가도 옛날에 이제 장사 잘 될 때는 사장님들 뭐 꼴도 차로 다니시고 등산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데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점심값 만원 한탕을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인에도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 사장님들도 그런 취지에 동의해서 오실 수 있지만 여기 뭐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고 여기 무슨 농협사가 나서서 하고 이래서 될 게 아니고 거기 계신 사장님들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사장님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주의식을 발휘하고 이 지역을 대표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야 이게 도시재생이 되는 거라서 이 공동체 재생 분야도 결국에는 여기 주인들이 주인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관여했던 분야도 공동체 재생 분야고요. 사장님을 뵙고 저희 그 공동체 재생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공동체 재생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이제 협의체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협의체라고 하면 기존에 상인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물론 시장이라서 상인회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대려별 사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냐면 이게 서울에서 여기가 교통이 좋잖아요. 교통이 좋고 너무 또 낮아가지고 서울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월세가 싸요. 월세 싼데 또 이 매매판도 비싸가지고 이상한 경우는 한데 또 여기 지금 지하철역이 3개가 지나가는 곳인데 아직도 뭐 한 3, 4평짜리 점포 하나 없는데 500에 30 정도 먹을 수 있어요. 환경이 되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여기가 또 뭐가 좋냐면은 그 예술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공부 같은 거가 필요하잖아요. 조용한 사람들 그런 거 이제 하는 데가 많고 기술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 도시재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룹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당연히 상인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모셔야 되고 또 건물 관리 주인들 있잖아요. 주인들의 대표도 모셔야 되고 근데 이분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게 여기 예술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장님도 생각하셔야 될 게 도시재생이나 도시재생만이 아니고 시장 활성화라든지 지역 활성화, 마을 공동체 이런 거 할 때 이 문화와 예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정해서 사람들이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세운상가도 기왕에 이 예술가들이 많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도 쇼비치에 참여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술가도 대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쇼비치에 참여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경제, 그냥 사회적 경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좀 새로운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참여시켰고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은 상인회랑 좀 다른 개념인데 여기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인분들이 많이 기본 여기는 30년 돼야 명언 대를 경험하는 장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어떤 분들 많이 계시냐면 그 수리하시는 분들 있죠. 이 보니까 옛날 워크샵 뭐 이런 거 CD 플레이어, 오디오 이런 거. 제 생각에는 그거 요새 누가 쓰나 싶은데 그걸 꼭 들으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옛날 그걸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소리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지금 서울에 거의 생산하거나 나옵니다. 뭐 하여튼 이런 기술자들이 많이 계셔서 이 장인 그룹도 저희가 하나 묶어가지고 장인들도 이 시민협의체의 한 대표로서 참여를 하게 하자. 근데 이제 이 세운상가 지역의 특성도 있고 가능한 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목소리 낼 수 있게 하자. 근데 이제 무조건 뭐 아무나 다양하다고 아무나 오면 안 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소정을 잡고 있었고 또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룹들을 조직을 해서 거기에 대표들을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썼다는 게 세운상가 좀 특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장님들도 나중에 이제 뭐 협의체 같은 거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꼭 우리끼리만 한다 이런 것보다도 좀 젊은 사람들, 또 새로운 생각 하는 사람들, 뭐 전문가들, 아니면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가능한 좀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순환이 돼야 발전도 되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 기존에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사장님들하고 결합해서 했던 일을 위주로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여기가 그 보통 이제 도시재생이나 뭐 시장활성 이런 거 하면 축제 같은 거 많이 열려야 되는데 저희는 도시기술장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세운상가에서의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여기 이제 부스 설치하고 이런 축제를 저희가 열었었고 이 축제할 때 연계해가지고 이 세운상가는 재밌는 게 골목골목이 되게 많아요. 주변 지역으로 가지고 있고 이 상가 자체만 봐도 이게 상가가 장점이자 단점인데 굉장히 길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항상 여기 뭐 물건 사러 오신 분들이 일반적인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도무지 어디로 가야 뭘 사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저희는 이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약간 보물찾기 하듯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지도 들고 해당 특파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은 이렇게 뭐 상품도 주고 이런 이벤트 열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많이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식으로 저희가 전화번호부 요새는 이제 전화번호부를 잘 안 쓰는데 옛날 감성으로 이 주변에 워낙 장애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이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옛날 분들도 이 전화번호를 넘겨보면서 전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도시재생 특히 여기 업장 하시는 분들이 아셔서 이제 상담도 많이 도시재생 하면 나한테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는 거냐 그냥 뭐 여기 길이나 닦고 화장실이나 새로 만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기존에 이제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고 그냥 귀찮게만 하고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다. 도시재생을 잘 활용하면은 사장님들한테 기회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영업에 대단히 이게 이득이 된다고 할 수, 노동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영업에 대단한 이익이 된다기보다는
내 사업을 확장하고 실험해보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다. 보통은 이제 지역 특성, 공공이 도시재생 한다고 할 때 뒤에 사례에서도 소개드리겠지만은 이 지역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돼요. 여러 가지. 뭐 여기는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그것도 저희가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해설사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외국 사람들 오면은 주민의 입으로 또 해설을 들으면 좋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들었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민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기존의 영업 방식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과 시민을 만나는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젊은 사람들이나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 세운상가에 오게 해가지고 여기 계신 사장님한테 뭐 배우든지 아니면 같이 뭐 만들고 싶은 일 만들든지 이런 기회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세운상가가 정말 내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곳이라는 인식이 이 사람들이 갖게 되고 그런 인식들이 점점 커지면은 고객도 늘어나고 찾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은 또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시설이 새로 들어오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월세가 정보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커피숍 같은 거 들어가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 쫓겨난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어떻게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막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그 서울시장과 같이 상생협약이라는 걸 맺어서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보통 시장이라고 하면 임대해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실제로 건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당장 이 사람들 내쫓고 커피숍 들여오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재산 가치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부동산 받은 사람들이 진짜 빨라가지고 요새 뽕지나 이런 게 보면은 당장 월세 얼마 좀 더 받으려고 카페나 이런 거 들였다가 금방 또 머리가 황폐해지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집주인들도 꽤 많이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내가 얼마 뭐 하려고 이런 거 드리는 것보다 지금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나한테 더 이득이다.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셔서 이런 것들도 당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공식적인 이런 자리를 만들고 뭐 서울시장 명예 뭐 문서도 좀 나오고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 저희가 상생협약을 생각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 임대료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완전히 뭐 100%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생겨난 부분은 그 3층의 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3층 옆으로는 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3층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좀 발생했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기존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한 성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기존에 계신 상인분들, 도시재생이 진행이 되고 기존에 계신 상인분들이 그대로 영업하실 수 있고 이 지역의 색깔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저희가 이제 사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세운상가가 아무래도 서울시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하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편입니다. 주민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시가 예산을 내려다 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잘 해보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성남에서도 이제 이런 사업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015년부터 저희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21년까지 거의 한 100억 정도 주민공모 사업을 들어가서 어떤 거 많이 하셨냐면은 여기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50년 되죠. 60년 되셨으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이거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새로 만들고 뭐 벽 도장도 새로 하고 간판도 달고 이런 것들 주민공모 사업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실은 이제 사장님들이 되게 좋은 성을 보이시는 게 중공사업. 왜냐면 내 가게에 이렇게 재생 사업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만이 아니고 세운상가 뭐 역사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뭐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했고, 특히 이제 노후된 지역들을 요구 개선을 했다는 게 공모사업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량 강화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도시를 한다면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걸 이제 기존 사례도 아마 오늘 오신 것도 그런 측면에서 오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상인학교 열어가지고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 사례들도 공부하고, 또 사실은 이런 도시재생보다는 장사가 일단 좀 잘 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정과 관련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시장 전략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협의회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조직들로 합쳐져서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5개로 80인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총회 때는 다 모이고, 보통은 이제 소모임 단위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그룹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논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주체별로 또 생각하시는 방향이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 여기 상인회나 건물 관리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도시재생 한다 그러면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우리 건물을 좀 좋게 만들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예술가들은 이제 예술을 활용해서 여기를 뭔가 더 개성있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게 만드는 걸까,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고, 또 장애인분들은 이제 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내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뭔가 이제 세계화해서 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각자 이야기 생각은 다른데 오히려 그런 생각들, 다른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또 이제 새로운 단계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1단계, 2단계 나눠서 진행했다고 했는데 1단계가 2017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준공된 구간은 이제 오늘 돌아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 ING이긴 한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좀 만들어졌나 설명드리면서 강의는 마무리하고 질문 받고 순서 갖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순히 따져보면은 처음에 제가 2015년에 세운상 왔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을 딱 보니까 그때는 여기 다시 세운 광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돼 있었고 보리밭이었거든요. 공사하기 전이라서. 비둘기가 엄청나게 많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비둘기 수백 마리가 여기 이렇게 모리를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세운상은 이제 안쪽에 들어가면 되게 막 어둡고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 사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때가 오후 2시인가 이랬는데 오늘 내가 출근해서 저를 이 복도를 지나간 사람이 제가 두 번째라는 하루 종일 이 복도를 지나간 사람이 3-4명, 뭐 4-5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시장인데, 물론 세운상가가 이렇게 동면상이다 보니까 소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이게 침체되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 유동인구가 직접 체크를 해봤더니 3배, 4배 이상 늘었다는 것을 확인이 됐고, 물론 이제 보행도 공간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크지만 지금 요새 세운상가가 은근히 젊은 사람들한테 핫한 게 일단 인기 연예인 송중기 씨가 출연한 인덴조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세운상가가 군대로 나오거든요. 뭐 그런 드라마들 원래 영화는 많이 찍긴 했는데 여기 나가보시면 홍콩 영화 같은 거 찍기 되게 좋게 됐어요. 그렇게 옛날 범죄 조직 이런 데가 많이 나오는데 요새 영화나 이런 것도 많이 찍고 호랑이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스타그램 아시죠? 인스타그램에 제일 핫한 카페 중에 하나가 호랑이 카페. 막 줄 서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에도 생겼고, 다전식당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여기 강 바라보면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달짝달짝하게 와서 식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여기 그 입주한 청년 사업가 중에 지금 이제 재밌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여기 그 3D 프린터 같은 거 만드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드론 만드는 기업도 들어와 있고, 뭐 키트 같은 거 만드는 기업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젊은 기업, 아까 젊은 사람들 들어와서 이제 기존의 장인들과 콜라보하고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시가 이런 기업들을 유치시켜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상호 만들어가는 회사의 이상호 씨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삼성간에다가 창업해가지고 3D 프린터로 전자 의수를 만드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의수가 되게 비싸게 많고 이런 나라들은 여기 이제 부상 당하셔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이런 걸 보고서 하셔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너무 바빠가지고 얼굴 보기 힘든데 원래 얼굴이 통통해도 지금 굉장히 헬스케였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구매 구간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1단락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아까 고인재생, 산업재생, 공동재생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세 개를 통합해가지고 도시행 센터가 다시 한번 발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가 앞으로 도시행 사업 나머지 사업들을 관리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관심 가지고 세상을 보시면, 제가 오늘 만약에 호원장관 진짜 이게 무슨 제조업의 새로운 도시로 여기가 도약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망하는지 이런 거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오시면은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왔다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장님들 교류하는 기회들을 갖거든요. 특히 저희 영등포랑 용산이랑은 그런 관계를 자주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성남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사장님들 모시고 한번 찾아가서 서로 배우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개의 파트로 이렇게 회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행재생은 이제 건축회사가 집 짓는 거, 길 만드는 거 주로 하고 있고, 저희 회사가 이제 공동체재생하고 있고, 산업재생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세 개 회사가 합쳐져서 그게 이제 센터처럼 구성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 인원이 현재 구성됩니까? 인원이 다 합치면 한 20명? 3분으로 일하는 사람 20명 정도? 저희 센터장 2명이에요. 공동센터장으로. 그럼 그 운영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운영비는 현재 보통 기존 도시행센터 아마 비슷한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용역방식으로 서울시로부터 용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1년에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건 이제 매년 달라가지고, 올해는 도시행센터 예산이 한 10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배정되는 거예요. 한 지역에 그렇게 배정이 안 돼요. 한 지역은 2, 3억 정도 배정되는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저희는 이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보통은 이제 인건비만 나오고 사업비는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질문 혹시 있습니까? 여기 세무상가가 말씀하신 전자상가 있잖아요. 예전에 점포가 꽤 될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이제 좀 새로운 이제 그 재생을 하면서 새로 들어온 어떤 뭐 벤처기업 비슷한 그런 사람들과 들어와서는 기존 상인들이나 그 이제 마찬가지 장인들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분들 말고 좀 어떤
특별한 필세 없이 다른 분들도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과연 이런 도시 재생을 통해서 어느 도움이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뭐 먹거리 정도의 어떤 정보 말고 기존 전자하던 분들도 같이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가 개발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이번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상가 구성을 보면은 물론 이제 아까 7개 상가가 있어서 상가와는 좀 차이는 있는데 1층부터 2층까지는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가전제품 이분들은 사실은 거의 도시재생과 인연이 많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뭐 요새는 사실 가전제품도 온라인으로 많이 사잖아요. 직접 와서 사가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서 지나가다가 뭐 에어컨 사고 이런 경우도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은 별로 도시재생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고 근데 이제 기술이나 제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3층, 4층 뭐 위로 올라간 많이 계신데 이분들도 이제 100%는 아니고 도시사업과 연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한다든지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기존 안 했던 경험들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 수준을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근데 여쭤보면 매출에 막 피부에 닿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가능성들 좀 어느 정도 저희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있어요. 당장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만 제시해드렸지만 이런 것들 이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는 사장님들 오신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자기 사업 확장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대답을 장인 정신이라는 사람들이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마이스터웨라고 해서 회장님 한 분 만들고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마이스터웨 운영하고 있고 아까 주민공무사업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 예산 좀 배정을 해드려가지고 마이스터한테 또뭐 배우고 이런 건 남다른 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스터들이 많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이 없고 또 저희가 이분들의 역사를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운상가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이분들 인터뷰한 영상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이 서울의 세운상가에 이런 기술을 가진 사실 우리 아버지나 이웃 같은 분들인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그 기술의 깊이가 있고 그 역사가 남다르게 다룬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가치도 조명해드리고 우리 서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전문 청년들이나 이렇게 외지분들이 전혀 몰랐던 분들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그 술집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주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옷가게라든가 그런 소비성 이런 상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3층만 넘어가거든요. 3층이 길이 있다 보니까 3층만 들어가고 다른 데는 거의 여기 건물보다는 그 주변에 많이 그러니까 세운상가가 개발은 됐지만 그 주위의 역할이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럼 지금 우리 예, 됐습니다. 사진 잘 찍고. 아, 진짜 너무 생긴 것 같아.
물 안 나. 자꾸 왜 그래? 어우, 삼겹살. 물 한번 트자. 그래도 풀 냄새가 잘 나네, 여기는. 이게 온도를 좀 낮춰준다는, 도심의 온도를 좀 낮춰준다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도 공사도 많고. 위에서 보는 저기 게 계시네, 그- 저기 계시네. 어디요? 저기 계시잖아. 그러네. 이게 세운교네. 세운교. 고기 다 드셨나 보네, 그래도. 그러게. 많이 드실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안 목이 들어가는데? 예. 땡분이 나오고. 이거는 하신 한 시간. 그게 얼마예요? 만드는 키트요? 네, 만들었어요. 만들기도 싫어서 다 있어가지고 만들기도 싫어요. 홍인들다 치면 나와요? 홍인으로 일봉이랑 슈퍼. 집에 가서 얼마 전에 말에는 그렇구나. 네. 멋있다. 그리고 학교들에서 많이 가져갈 때도 조금 이게 아까 이게 장인 우리 선생님이 개발한 거예요. 아, 이거는 괜찮아요. 박선 에디션 네. 도시 재생 산업이라고 네. 요번에 발족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세운상면에 대상을 도시 네.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쳐요. 아니에요. 그 제가 이번 스마트폰 다 핸드폰 다 보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이거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 어떤 게 좀 궁금하신데 이렇게 하도 많이 모으신다. 스마트폰 뭐 많이 모으고 있으니까 몇 개나 되는지 서로가 지니까 그 스마트폰보다 저는 역사를 우리나라의 휴대전화기나 못하겠다고 힘들었어. 그때부터 도로 옛날에 하던 직업을 가지고 장난해서 앰프 만들어. 하다 보니까 좀 도가 지나쳐서 너무 그냥 깊이 빠진 것 같아요. 직접 만드신 거. 이걸 공부로 될 거라 설계도 생각이 직접 아니라 만드신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이게요. 기초가 탄탄해야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리저리 생각해서 해결을 하는데 알고 있는 네, 머릿속에 다 민정들 아닌가요? 다 민정들. 아니야 옆집이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그냥 한 큐에 그러니까 소비자가 안 돼. 그리고 여기서 기껏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일단은 좋아요. 배우면 다 계산하는 게 디자인 상관. 거기 좀 해놨는데 이게 회로가 이것까지 못 봤어. 그게 앞뒤면이 다 되거든요. 맞아요. 저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오스레 스코프에서 그렇죠. 이게 이거잖아요. 카메라 98점.